예,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다라는 딸의 요청에 노래를 불러줬죠. 백마강이었던가요? 88세 리흥종 할아버지 모습. 참 많은 분들이 이 모습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것 같습니다. 6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허락받은 시간 2박 3일, 12시간의 만남이 이제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금강산 면회소에서 1차 상봉단의 마지막 만남인 작별 상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눈물의 작별 상봉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희준 YTN 통일 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 이상철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신데, 네, 지금 전 2살 때 헤어졌던 딸을 만났던 리흥종 할아버지, 네. 그 이정숙 따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현재 나가는 화면 누나와 남측의 동생들의 만남입니다. 첫 상봉 때 누나 왔다 큰 소리로 이제 두 팔을 번쩍 들고 누나를 반겼던 그 동생들, 이제 헤어지는 이 순간을 앞두고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마지막 작별 상봉이 1시간이 늘어나서요. 11시 반까지인데 이제 1시간도 안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9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11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2시간 동안은 현재 금강산 면회소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마지막 못다한 회한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슬픈 장면이 이어지겠죠. 서로 이제 각자의 버스 타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또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네. 지금은 이제 누나와 이 남쪽에서 올라온 동생들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누님 박용순 씨 서울대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다가 인민군 후퇴 때 가족들과 이별하게 됐습니다. 네. 남과 북에서 서로 애타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여 년 만에 마침내 상봉이 이루어졌는데요. 2박 3일 또 단 12시간의 만남 너무나 짧습니다. 네. 60년의 회한을 다 달래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들 정말 많을 텐데요. 네. 건강하시라, 우리 잊지 마라, 꼭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남동생 3명을 이제 남쪽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 누나의 마음이 참 찹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측의 동생 또한 또 누님을 북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마음 또한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네. 네. 자, 위원장님, 지금 그 가족들의 마음이랄까요? 어떨까요? 예, 지금 65년의 기다림 끝에 지금 그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6번 만나고 12시간 이렇게 만나서 다시 또 이제 그 1시간 후면 기약 없는 이별, 재이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심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이제 아들을 돌쟁이 때 헤어졌던 아들과 만난 손건근 할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네. 네. 두 손을 꼭 맞잡고 지금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저희가 조금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제 현장에서 기자들이 전한 것은 이제 아들이 아버지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다시 만나지 않겠냐. 살아계신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만난 것조차 참 감사하다. 네.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인차 다시 만나겠는데 울지 말아요. 이야기가 좀 예? 좋네요. 무슨 뭐 다시 못 만날 것처럼 이렇습니다. 통일이 인차됩니다. 예? 울지 마세요. 통일이 이제 네. 곧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희망이나마 서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의 건강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빨 끄지. 꼭 잡은 손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손 얼마나 놓기 싫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0여 년 만에 만난 손 2박 3일 그것도 온전히 잡지 못했습니다만 이 마지막 남은 2시간 작별 상봉 때만이라도 놓지 않으려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날 기회가 또 있죠.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는 모습이고요. 아버지는 차마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지금 고개를 돌리는 그런 모습도 참 애처롭네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고 어떻게 감정을 숨기겠습니까? 자, 박사님, 이번에 그 상봉 당사자들 얘기 가운데 하나가 징검다리식 상봉이라 너무 아쉽다. 2박 네. 3일은 온전히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불가능할까요? 지금 사실은 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사실은 원하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은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카드로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기들의 카드를 가지고 그냥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시간씩 이렇게 12시간 만나는 거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한 남측의 이산가족도 잠시 1시간 되면 곧 점심 함께 먹을 텐데 네. 굳이 저렇게 또 데려가서 또 헤어지냐 뭐 이런 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북측의 상봉자들이 마음껏 놀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북측은 그 어떻게 보면 감정까지도 통제하는 사회입니다.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 보통 1, 2주 전에 다 모여서 이제 사상 교육을 받고 남측의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다들 이제 철저히 통제를 하고요. 네. 실제 이제 이 상봉 현장에서 너무 많이 울 경우에 북측의 삶이 좀 힘들다는 또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이제 안내원으로 배치된 그런 이른바 보이부 요원들이 와서 사실은 저 눈물 좀 그만 흘리라 이렇게 통제를 하기도 하고요. 네. 자, 지금 테이블 번호 42번 테이블 가족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제 42번 테이블 그 리한식 할아버지 북측에 이제 남측의 동생들을 만났는데요. 그 경북 예천에 어제 고향집 아마 그 그림을 초가집 그림을 그대로 잘 그려줘서 네. 아주 눈길을 끌었죠. 그 어릴 때 살던 집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초가집의 결이라던가 뭐 담벼락 이런 것들 그 계모입니다만 네.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런 모습들을 다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그걸 동생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네. 의용군으로 끌려가는데 그 이후에 교사 합격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리한식 할아버지가 이제 사실 그 합격 사실을 알고 이제 집으로 오는 중에 끌려갔고요. 통지서가 이제 일주일 뒤에 집으로 와서 그걸 본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동생에게 마지막 이제 고향집 그림을 한 40분간에 걸쳐서 아주 세심하게 그려줬는데 어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이제 한마디 써달라고 하니까 이 감격적인 상봉의 순간 이 그린 이 그림을 동생에게 선물한다. 아주 이제 좋은 필체로 썼는데요. 네. 동생은 아마 그 그림을 이제 평생 안고 살면서 이제 형님을 또 기억하게 되겠죠. 네,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참 이래 나와 계시니까 그 짓은 못하고 우리 형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 되이 뭐참 고향에는 네, 어제 그 백마강을 부르셨던 할아버지와 따님의 모습이 네, 나옵니다. 아버지 목소리 노래 듣고 싶다, 잊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노래를 부탁드렸더니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1937년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유행했던 가요죠. 그 애수의 소야곡을 불러준 다음에 또 한번 아버지 또 불러주세요 했더니 그 고향 충남 그 예천의 충남 예산에 이제 옆에 있던 그 백마강을 네. 기억하시면서 이제 꿈꾸는 백마강이라는 노래를 또 불렀고요. 네. 네, 이 노래를 이제 녹음하면서 따님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네. 그때 많은 다른 가족들도 이제 함께 울었다고 하는데 네. 조금 전에 본 그림은 이제 그 헤어진 아버지와 따님입니다만 갈수록 이산 가족이 고령화돼서 직계 가족들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도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번에 일진 상봉에 모두 5가족만이 이제 부자 상봉과 부부 상봉이었습니다. 예. 점점 고령화되니까 대부분 이제 형제 상봉이 줄을 잃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50번 가족 박용순 이제 할머니 가족처럼 이제 북측의 누나와 남측의 남동생들이 만나는데요. 이 박용순 할머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의료진들이라서 혈압 측정을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또 열도 조금 나고요. 그래서 이제 혈압 한번 재러 가시자라고 하는데요. 네.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습니다. 아주 좀 창백한 표정 좀입니다. 네. 네. 동생이 의료진에게 이것저것 누나의 건강을 이렇게 묻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2박 3일간 얼마나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충격일 수도 있고요. 네. 좀 부담이 되시겠죠, 노령자분께. 누님은 이제 헤어질 생각에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 원장님, 지금 이 이산가족 상봉자, 이산가족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상봉 선정 대상은 그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1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 번 상봉할 때 지금 100명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이 20차가 되는데 지난 그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작년 2월 달에까지 19차례 하고 이번이 이제 20차가 되는데
열아홉 차례에 1956명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전체 이산 가족은 지금 그 850만 명이라고 보고 그럼 네. 8천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북에서 태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은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겠다고 13만 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1.5%밖에 안 되는 그 1956명만이 상봉을 했어요. 그래서 네. 참 나머지 그 대다수의 그 상봉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뒤에서 저 화면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상황에 처해질까 참 안타까워하고 기대하고 또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상복자 고령자에게 좀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요. 이번에도 이제 90세 이상 고령자에게 많은 가산점을 주고 추첨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은 그 6만 6천여 명 이상 가족 가운데 그 80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이 넘고요. 네. 70세 이상 고령자도 거의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이분들 뭐 기대, 여명, 남은 수명을 고려한다면 한 10년 안에 모두가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북측이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응하지 않음으로써 네. 참 또 언제 또 2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지 좀 네.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죠. 그 이번에 가족들이 또 그래도 좀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했던 게 그 서한 교환 이 부분인데 김 박사님 과거에는 서한이 교환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번 2007년인가 한 번 있었죠. 2001년에 3월 한 번 예. 이뤄졌었습니다. 예. 약 남과 북이 300명씩에서 600명의 가족이 서신을 교환했는데요. 이외에도 북측은 이 뭐 주소 확인이라든가 생사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서신 교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신 44번. 교환이 사실 되려면은 네. 무슨 그 생사 소재 확인부터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걸 빨리 하자라는 게 그렇죠. 이제 우리 정부 측의 그렇죠. 주장인데. 지금 이제 44번 가족 경우 형제들 주소와 전화번호 적은 것을 이제 할아버지가 챙기는 모습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네. 사실 뭐 가져가도 언제 연락할 수 있겠습니까만 혹시나 또 통일이 되면 우리 또 연락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고 그 네. 주소와 연락처를 가져갑니다. 자,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얘기로는 그 우리 측 가족들이 고령인데다가 긴장감 탓일까요? 소화제를 또 많이 찾는다고 네, 그러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어제 상봉에는 북측에서 건강 악화로 단체 상봉에 참가하지 못한 분도 계셨고요. 네. 네. 또 앰뷸런스를 타고 왔던 이제 두 가족이 있었죠, 남측에서. 그분들은 다행히 이제 상봉을 마치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제 또 한 분은 또 상봉장 올라가는 길에 잠깐 쓰러진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이 62번 테이블에 우리 신경묵 할아버지 북측에서 오셨는데 이 가족들의 이름하고 나이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적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여기도 형제 상봉의 경우입니다. 네. 다시 만나기 위해서도 내 오래 살려면 오래 사셔야 돼요. 네.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오래 살아야 잡수는 거잘 한다라는 얘기를 잡수고 하셨어요. 그저 건강 챙기시면서 살아요. 아버지와 근데 아들의 내가 딱 한 가지 걸리는 모습인데요. 거는 돌 때 헤어졌던 동생을 아들이 잃었다는 삐끗한 게 머리를 하고 나타난. 마음에 동생을 하나 잃었다면서 마지를 그래 내가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야. 걔들이 다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보니까 1세대가 대부분 80대예요. 예. 근데 여기라고 제가 봐야지. 작년에 그 북한에서 73살 연세가 되신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평안북도 거기 어디 마을에 사셨는데 한 500명 중에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았답니다. 그 마을 통틀어 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았다. 그만큼 이제 북한은 특히 더 기대 수명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이산가족분들의 연령을 생각했을 때 북한에 과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형제 자매라든가 부모가 과연 살아 계실까 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곤근 씨, 할아버님이 네, 아들 아들, 네. 송종훈. 네, 돌쟁이 때 헤어진 아들 이제 어느덧 뭐 60대 이제 흰머리가 또 희끗희끗한 거의 뭐 노년에 접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요. 네. 정말 애끓는 사연들 어디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작별 상봉의 시간은 30분 정도 이제 더 남은 상황인데, 자, 긴 기다림에 비해서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만남을 가진 이후에 좀 후유증이랄까요? 그런 거를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지금 그 사실 그 세월이 뭐 65년이라는 이런 세월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네. 사실 12시간 짧은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만나지 못하는 그 재이별에 이런 그 저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상 만나고 오신 분들이 아니 이거 저 만나지 않은 만도 못하다 하는 이런 그 말씀들을 하세요. 네. 작년에 그 저 이 대한적십자사에서 그 만남을 가지셨던 분들 4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만남 후에 뭐 건강 상태라든지 심리 상태를 조사한 게 있어요. 예. 거기 한 응답자가 한 230명 정도 응답을 하셨는데 그 중에 거의 그 상봉 후에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절반가량입니다. 그리고 한 200여 명이 이제 응답조차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분들은 정말 더 힘들어서 응답조차도 못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 상실감이 대단하고 네.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점이 제일 큰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흥종 할아버지와 이제 이순규 할머니 단 6개월간의 부부의 연을 맺은 뒤 오인세 헤어졌던 분인데요. 네, 오인세 할아버지. 네. 지금 넥타이도 바로 매주고요. 네, 또 아내가 손을 선물한 꼽고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께서 이제 그 어려웠던 시절에는 시계가 가장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위해서 처음으로 준비한 이 금장시계 남편 손목에 꼭 채워줬습니다. 네. 뒷면에는 서로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어제 할머니가 물으셨죠. 새색 씨처럼 사랑이 뭔지를 아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알지.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함께 오래 사는 거. 네. 그랬더니 뭐 당신은 사랑의 깊이를 아직 몰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헤어져야 되니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난해 2월 제19차 상봉에서 이제 북녘에 아들과 딸을 만났던 김성겸 할아버지 앰뷸런스를 타고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 네. 실제 상봉하고 돌아온 지 2달 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 딸을 만난 그런 어떤 정신적 충격도 컸을 거고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남녘의 그 동생이 나중에 통일이 되면 아버지의 유고를 꼭 북녘 땅에 모시겠다. 뭐 이런 말도 남겨서 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자, 아내의 손도 잡아보고요. 누님인가요? 네, 오인세 가족들의 할아버지 손을. 이순규 할머니 그 옆에 저희가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측에서 같이 올라오신 가족분인 것 같습니다. 형수입니다. 형수 이동인 씨인데요. 그러니까 형님의 부인이겠죠. 형님은 돌아가셨고요. 네. 이제 형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남편의 또 혈육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이산가족분들이 이렇게 상봉을 한 이후에 자,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현장에서 이제 오디오 픽업이 좀 잘 안 되는 게 참 아쉬운데요. 네. 이순규 할머님 참 소녀 같은 모습으로 2박 3일을 함께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할머니 머릿속에서는 그 6개월 살았던 그 신혼 때에 아마 그 시계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주 수줍은 새색시처럼 이 남편을 대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제 북녘에서 다시 이제 재혼을 하고 뭐 일가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좀 목소리는 정확하게 잘 들리지 않는데. 때로는 뭐 네. 웃음, 눈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렇게 가족들을 만난 이후에 그런 마음의 치유랄까요? 그런 거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적십사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네. 이제 그 조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상봉후의 후유증을 네. 상실감이라는 이걸 많이 느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적십사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들께는 참 꿈 같은 2박 3일일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정말 만나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자신의 이제 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네.
그 아마 형수께서 끼워주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 상봉장에는 당시 유복자였던, 그러니까 이순규 할머니 뱃속에 들어있던 5개월 됐던 아들도 함께 이 자리에 상봉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오장균 씨 지금 화면에는 잘 안 잡히고 있는데요. 예, 여기 나옵니다.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네. 한번 꺼내보시라고. 할머니 보고 싶을 때 꺼낸다. 말씀하시네요. 자, 손에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겨우겨우 끼셨습니다. 오장균 씨 아버지 처음으로 만나서 나도 이제 아버지 있는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살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키웠다. 그리고 삭바느질, 농사일 그런 허드렛 일 하면서 아들을 잘 키워냈는데 결국 이렇게 아버지를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왔네요. 예? 씨가 그냥 엄청나게 큰 걸로. 정자가 좋단 말이야. 네. 네, 서로 덕담을 주고 아들하고 계십니다. 정자가 아버지가 오랜만에 길보다 좋다. 근데 하나 잘못 쳤어. 왜 대머리를 만들어시고 그래? 네. 네, 저게 혈육이죠. 네. 저런 농담을 해도 그렇죠. 네. 74번 가족인데요. 북측의 삼촌과 남측의 조카가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네. 아까 얘기를 나눈 대로 이제 고령자가 많아지다 보니 실제 직계가족 또 형제 자매도 만나지 못하고요. 예. 이렇게 조카, 삼촌이 상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가족의 가계도를 함께 보는 장면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쓴 것 같군요. 네. 네, 74번 가족 계속 화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북측에 이제 유영진 할아버지와 조카 유정만, 조카 며느리까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작별 상봉이 끝나면은 북측 가족들이 먼저 자리를 뜨는 거죠. 네, 그렇게, 네네. 자, 북측 가족들이 아마 이제 남측 분들이 이제 버스에 올라 있는 모습을 예. 이제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겁니다. 네. 예. 96번 테이블 번호로는 96번 가족입니다. 네, 전쟁 당시 실종됐던 오빠와 이제 누나가 그러니까 동생이군요. 네. 그렇죠? 네. 남매 상봉이 네.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아, 이건 홍대균 88번, 할아버지. 네네. 이거는 88번은 이제 부자 상봉입니다. 최은식 할아버지가 네. 아내 네, 이호견 할머님과 그렇습니다. 아들 최희양, 네. 또 며느리 정연순 씨를 만났습니다. 네, 돌쟁이 때 이제 헤어졌던 아들과 만난 거고요. 네. 네. 아내 이제 이호견 할머님은 처음에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이제 북녘의 딸과 함께 동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마음이 좀 상한 모습으로도 보여졌는데요. 말씀을 잘 안 나눴죠. 네.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좀 내용을 좀 읽어주셨으면 더 감동할 텐데요. 이제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돌쟁이 때 거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아버지 이제 만났습니다. 네, 아들 이제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요. 정말 고맙다라고 네. 손을 꽉 잡아주시네요. 힘을 얻어서 더욱 좋습니다. 저 편지를 보고 또 보실 것 같습니다. 조국 통일되는 날 다시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고 있군요. 다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결국 아버지 눈에서도 눈물 쏟아지고 맙니다. 이 아들의 편지 뭐 수백 번 또 수천 번 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저렇게 부모 자식 간의 상봉이 5가족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5가족 중에 2가족은 또 아내 상봉과 겹쳐있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지금 이 테이블에 계신 가족분이 아내와 아들을 네, 동시에 상봉한 것이고요. 아까 그 이순규 할머님과 네, 그 가족들도 이제 아내와 아들을 함께 상봉한 경우죠. 며느리인 것 같은데요. 며칠새 그렇게 이제 금방 이렇게 한 가족이 돼서 정말 친해진 모습입니다. 아직 할머니는 여전히 뭐랄까요, 먹먹한 가슴인지 잘 말씀을 안 하시고 왼쪽에 아까 분홍 옷 입으셨던 이호견 할머니 남편과 또 헤어져야 하는데요. 네.
이 마지막 상봉이 9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앞서 이루어졌던 그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19시 반, 현지 시각, 우리 시각 9시 반 시작이 되자마자 네. 촬영했던 화면들입니다. 네. 네, 아버지, 북측의 가족을 직접 이제 업어주는 모습이군요. 네. 여기는 이제 형제와 남매가 상봉한 경우인데요. 조카가 이제 삼촌을 업어드리는 겁니다. 네. 네, 64번 네. 가족인데요. 신귀종 할아버지. 여기 역시 이제 신영기 할아버지 역시 의용군으로 강제징용돼서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네. 이번엔 그 동생과 조카가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형님도 계셨는데 형은 이 상봉을 기다리다가 결국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이제 한번 업어드렸는데 또 언제 이런 날이 올까요? 네. 네. 신년기 할아버님 얼굴에 웃음이 또 가득합니다. 네. 11시 반에 이 작별 상봉이 끝나면 그 남측 상봉단은 바로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고요. 현지 이제 온정각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오후 3시에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을 예정입니다. 군사 네. 분계선을 넘기 전에 북측 출입국 사무소에서 어떤 뭐 이제 마지막 수속 네. 절차를 밟게 되고요. 네. 오후 3시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측에 와서 또 다시 한번 수속 절차를 밟은 뒤 그 처음 만났던 그 속초 이제 하나콘도에 5시쯤 도착한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네. 자, 여기에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위원장님, 앞서 그 많은 그 상봉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더 많다는 얘기 하셨는데 네네.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 실제로 형제나 가족들이 북한에 살아 있는지 이 생사 확인하는 이 부분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65년 뭐 분단과 더불어 70년이 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제일 좀 궁금해요. 그래야 돌아가셨으면은 기일이라도 알아서 그 제사라도 지낼 텐데 지금 제사도 못 지내고 혹시 살아계시지 않을까 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어떤 기대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셨을 거다 생각하면서도 제사를 못 지내는 이런 부분이고 이 대다수의 이 만남을 갖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이 살아생전에 한번 고향 땅을 한번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아주 간곡한 그 필생의 소원이죠. 네. 자, 이번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봉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례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남북에 좀 후속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이 상봉이 정례화가 이제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례화도 좋고 우선 수시 상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금강산에서 100명 그 상봉을 하고 있는데 뭐 뒷얘기 들어보니까 상봉장이 1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 이 서부 지역에 서울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좀 상봉장을 큰 걸 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평소에. 네. 이렇게 해서 그 좀 남북이 원활한 어떤 이런 이산 상봉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우리 정부에 좀 바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김진무 박사님. 사실 금강산 면회소를 만들 때 네. 사실 수시로 이제 만나게 하겠다 이제 그게 목적이었죠.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남북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이산가족 상봉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 항상 패턴이 있었습니다. 봄에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어서 거기서 그 해에 이제 우리가 북한에게 줄 것을 정하고 거기에서 북한이 반대급부로 이산가족 상봉을 카드로 내놓고 그렇게 해서 한 5월경이면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북한에 지원하는 대가로 받아오는 어떤 그런 형식을 취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8.25 합의가 목함지뢰 때문에 있었던 그 합의에서
북한 측이 제시한 카드가 바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제시하고 확성기 중단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이제 8.25 합의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끝났으니까, 이산가족 끝났으니까 이제 당국간 회담을 또 이제 재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죠. 이충복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길이 끊어지면서 그 이산가족 상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남측의 탓으로 돌린 듯한 그런 뉘앙스도 풍겼는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으로 좀 논의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계속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오이사 조치가 2010년도 천안함 문제 때문이었는데 천안함 이후에도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금강산 재개는 아주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지나치게 경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하나는 좀 들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산가족 상봉 장소라고 만들어 놓은 게 금강산 면에서 금강산 관광지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금강산이 관광이 재개되면은 아마 이것도 좀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산가족 상봉만은 좀 정치적인 그런 전국에 관계 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뭔가 대가를 얻어내는 그런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라던가 경제 협력 이런 부분을 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걸로 이제 바터식으로 바꿔먹기식으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 6만 6천여 명 이산가족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략적으로 북측과 좀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문 박사님이 앞서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상봉 행사가 끝나면 뭐 적십자 당국자 회담이라든가 정부 당국 간 회담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사 확인도 그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마치 전제 조건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좀 좁혀서 앞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 그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얘기할 때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내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조건 달지 말고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동안에 천안함, 연평도 같은 어떤 큰 또 목함지뢰 같은 큰 사건도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 근데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긴 한데 어쨌든 목함지뢰로 인해서 그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큰 틀의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거죠. 당국 간 회담이라는. 그러니까 그 당국 간 회담을 빨리 열어서 어쨌든 남북 관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남북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8.25 합의를 했는데 그 직후에 북한이 그 당창건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그 한미 정상회담 하러 미국도 가셨죠. 그다음에 그 당창건 기념 행사에 중국의 유엔산도 왔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행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당국간 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이해를 조정할 때가 이제 왔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당국간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상봉 이후에 정해진 그 남북 간의 스케줄은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가족들의 이름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 보는데요. 리문우 씨 가족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전면적인 생사 확인, 일단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고 제사라도 지낼 수 있게 하는 부분들 다들 이산가족들이 절실해하는 부분입니다. 전면적인 생사 확인, 또 나아가서 서신 교환, 또 직접 대면 상봉은 안 되더라도 화상 상봉장을 다 지어놨는데요. 지금까지 7차례 열렸고요. 그런 화상 상봉을 통해서 서로 목소리와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는 화상 상봉 이런 것들도 좀 먼저 좀 합의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사 확인 부분은 우리가 이번 경우도 그런 비슷한 사례를 봤습니다만 그 생사 확인이 정확히 안 돼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 생사 확인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게 이게 행정적으로 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까? 왜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차 지금 이산 상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 작년 2월 달까지 한 19차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고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합의를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13만 명 그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제 3배수, 4배수를 뽑아서 이제 200명을 추려서 200명 명단을 북에다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럼 북에서 이제 북에서도 또 우리 200명 명단을 주고 그게 불과 한 20일 만에 거의 지금 19번의 패턴을 보면은 20번째죠. 패턴을 보면은 한 65%에서 75% 정도 찾아갖고 와요. 한 네. 120명에서 150명 정도를. 그래서 저는 이 200명의 명단을 그중에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준 것이 아니고 13만 명, 그 등록된 13만 명에서 무작위로 추려서 이렇게 준 것을 20일 만에 찾아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분명히 북에서도 다 준비가 돼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북 당국의 어떤 서로 그 합의만 있다면은 네. 이 상가족 생사하기는 금방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 때 이산가족 명단을 줘서 북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측 리라니 씨, 북측 누나와 이제 동생들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서로 팔씨름을 겨누고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재밌게 장난치듯이 서로 이제 웃음도 오갔는데요. 네. 또 이 웃음이 또 언제 다시 또 눈물로 변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북측의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북측의 입장에서 사실 인터넷도 발달돼 있지 않고 전화선이나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통신 상태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사실 남측에 사는 것보다 훨씬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이겠죠. 북측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했을 경우에 북측 가족들이 남측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나 이런 데 물들까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썩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모든 상봉 정례화가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일부에서는 우리처럼 행정 전산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제 파악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철저하게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고 네. 여러 차례 성분 조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성분이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에 다 축적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북한은 인민반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세포까지 아주 말단 조직까지 조직화돼 있습니다. 예. 조직 딱 들어가면은 저 사람은 월남자 가족이고 저 사람의 가족은 어디고 어디 있고 뭐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조사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의지만 있다면 생사 확인이 그럼요. 가능하다. 그건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김희준 기자, 그런데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북한 매체들이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분위기로 어떤 전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예. 많이 짤막한 보도입니다만 매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남과 북에 이제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만났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네. 대신에 이제 남측의 가족들을 만나서 이 북측 사회주의 체제에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달했다는 점을 꼭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체제 발전의 그런 그걸 선전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이번에 또 북한이 차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남측의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낀 부분이 북한 기자들이 우리 측 기자단에게 최근에 남측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병사들이 전역 연기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얘기도 하고 총선 관련 얘기도 하고 예. 네, 이 통제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될까요? 우리 통제를 말씀하시는 남측 정보에 대한 북한 내부의 통제랄까요? 기자들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북한이 지금 외부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서민들보다는 고위층이나 어떤 간부층에서는 대외적인 어떤 소식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질문에도 남측이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네. 여당 야당 어디가 될 것 같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하고요. 네. 목함질의 도발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알고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은 저희 측의 기자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를 해주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죠. 그러니까 네. 좀 예민하게 걸릴 부분들 빼놓고는 네. 뭐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고요. 저도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나 당국간 회담 취재 때문에 금강산을 5차례 뭐 이상 다녀왔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기자들을 자꾸 이제 기자들을 만나고 사실 기자가 기자라고 하지만 기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아. 이제 이 남북 간의 민간 행사를 주도하는 통전부 소속이거나 이제 보위부 소속인데 이제 기자의 완장을 차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특히 정치 문제에 되게 관심이 뭐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통일이 꼭 반드시 돼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체제의 좀 우월성을 선전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얼굴들을 익히 알고 개인적인 얘기도 나누게 됩니다. 이번에 뭐 아들이 이제 소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뭐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게 되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뭐 사실 이제 뭐 YTN이 최근에 예전 얘기를 한다면 이제 연합통신이 대주주였는데 이번에 헤어졌다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알고 하고 있군요. 있더라고요. 남측의 네. 언론 상황을.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취재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게 그 북측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우리 취재진 컴퓨터의 파일을 뭐 보겠다라던가 영상을 검열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번 이제 다음 차 때는 그러면 현대아산이 제공하는 노트북을 이제 일관적으로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측이 이제 처음에는 아주 좀 협조적인 태도로 이번 상봉을 대하나 했더니 역시나 뭐 경직된 여러 가지 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이산가족 그 특보가 다들 이제 차질을 빚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화면을 담고 있는 그 행랑을 좀 열어서 보자, 네. 화면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과정에 좀 많은 실랑이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뭐 화면 전송이 한 4시간 정도나 그렇죠. 좀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북측 컴퓨터 같은 경우도 남측 이제 기자들 컴퓨터를 다 전수조사하겠다.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겠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번 상봉 때인지 그 회담 때 네. 남측 기자의 파일 중에 그 북한 인권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한창 이제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고 있던 때여서 네.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그 기자가 한참 뭐 억류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남측 기자들의 컴퓨터를 다 전수조사하겠다. 그 과정에서 이제 컴퓨터를 실제로 압류를 했고 뒤늦게 나눠주면서 그래서 2차 상봉 때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현대아산이 제공하는 이 컴퓨터 노트북을 쓰기로 했는데 예. 사실은 뭐 이렇게 언론 자유가 있는 남측의 상황을 너무 모르고 하는 행태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뭐 통일부 당국이 북측과 좀 합의를 한 면이 네. 있는데 좀 저자세로 나왔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예. 지금 시각이 11시 29분 이제 30분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강산 온정각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작별 상봉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네, 이제 아마 그런 이제 상봉장에서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로 진짜 이별을 하는 순간이 지금 이제 곧 다가오는지 이제 하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화면은 뭐 또 들어오는 대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어제는 그 이틀째 상봉에서 그 북한 측 가족들이 그 남측 가족들한테 가서 선물도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선물이 다 똑같았어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이게 의상도 북한 측에서는 그 북한 당국이 제공한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게 저도 뭐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북한에서 일률적으로 뭐 이제 의복도 맞춰주고 선물도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그때 이산 가족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산 가족 네. 상봉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3개월 전에 일단 소집을 해서 예.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그 남쪽에 가족이 있고 북쪽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 대략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6.25나 그 무렵에 이산 가족은 크게 두 가지 분들이죠. 네. 월남을 하신 분. 가족은 저쪽에 있는데 혼자 월남을 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월남을 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여기 있는데 인민군으로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아니면은 뭐 월북됐던가 네. 납북됐던가 이런.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나온 분들만 보면은 대부분 가족이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 장인의 이제 형님이 네. 그 6.25 때 원통 전투에서 이제 두 분이 같이 국군으로 하다가 한 분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북쪽에서 소식이 왔어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그분은 거기서 다시 의용군으로 복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 적대 계층이 안 되고 네. 그 운전기사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사는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북한에 그냥 있으면서 가족이 월남한 가족은 북한 성분조사, 50년대 성분조사에서 적대 계층입니다. 네. 그 철저하게 조선시대 천민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네.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니까 그분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오니까 사실 행색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일단 한 3개월 정도
잘 먹이고 네. 이제 살도 좀 찌우고 해서 그다음에 똑같은 옷 입히고 네. 그렇게 가지고 내보낸 거죠. 사실은 지금도 아마 한 뭐 3개월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어느 정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 모양도 좀 좋게 만들고 네. 뭐 옷도 맞추고 아마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뭐 그렇게 2, 3주 전에는 그렇게 집결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번 선물도 보면 다 같이 이제 파란 예. 봉투에 안에 들쭉술과 평양술 그리고 이제 뭐 조각보, 천이나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선물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다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돈 받으면은 다 그 돈 다 받아내죠. 아, 무료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현금으로 다시 여기서 이제 돈을 맨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북한 당국이 보니까 만나고 오면 달러를 잔뜩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달러를 뺏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수를 쓰는 걸로 그 그렇게. 남쪽에 있는 가족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이제 선물도 주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돈을 이렇게 주면 네. 그럼 그걸 북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예. 과거에는 북한은 환율이 그 일반 환율하고 정부 공시 환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한 네. 3,000원, 4,000원대 한 10원대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공식 환율로 바꿔가지고 북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이제 준 선물을 그 북한 환율로 해가지고 그 돈을 달러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그걸 뺏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어제는 또 그 남북 이산 가족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북한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한 음식들이었어요. 눈에 띄는 음식들이 좀 있었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 기자는 과거에 여러 차례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음식들이 보면 항상 갈 때마다 거의 음식 메뉴 구성이 좀 비슷합니다. 네. 이번에 나왔던 뭐 청포묵이라던가 또 뭐 닭 편채라고 하나요? 닭을 네. 좀 삶아서 했던 그런 거 하고 이제 남새 네, 합성이라고 메뉴가 해서 나오네요. 예, 일단 채소 모듬을 이제 남새가 채소란 뜻이니까 이건 네. 뭐 정말 빠지지 않고 항상 나왔던 것이고요. 그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많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만 특히 여기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이제 북측에서는 어떤 배추로 담근 김치보다 양배추 김치를 많이 담급니다. 양배추를 잘라서 똑같이 이제 고춧가루 양념을 해서 내놓는데 네. 참 적절히 익은 맛이 참 그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맛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고 또 금강산에 하다 보니까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털개 찜도 나옵니다. 아주 약간 손가락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 그런 크기인데 털들이 송송 나 있는 게인데 그 맛도 좀 일품이고요. 그다음에 섭죽이라 그래서 홍합을 끓인 뭐 홍합죽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섭죽 대신 잣죽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34분인데요. 이제 1차 상봉, 마지막 상봉이죠.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 공식 일정은 이제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네,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화면으로 보여드린 작별 상봉을 끝으로 공식 일정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버스에 타고 아마 남측 가족이 버스에 타고 온정각으로 향하면서 북측 가족들이 아마 환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화면에 들어오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후 이제 북측 가족들은 떠나고 남측 가족들은 남아서 점심 식사를 한 뒤 남측으로 귀환을 하게 돼서 오후 5시쯤 이제 완전히 해산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는 제2진 상봉을 위해서 이제 이진 가족들이 속초 한학콘도로 이제 오후에 집결을 한 다음에 네. 토요일부터 똑같은 일정으로 제2차 이진 상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자, 저희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과 함께 또 사진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1차 상봉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좀 관심을 모았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앞서 음식 얘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그 인터넷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북한의 그 곱게 한복을 입은 그 여성 접대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특히 이제 뭐 그 북한판 김태희라 그래서 네. 특히 양윤미 화면에 접대원이 나오는 아주 저분인가요?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남측이 이제 몇 살이냐고 물었던 18살이라고 수줍게 웃었고요. 다들 뭐 아름다운 자태에 아주 미모순으로 거의 뽑은 것처럼 뭐 그렇게 됐고 특히 뭐 양윤미 접대원 너무 이쁘다고 그 한 할머니께서 곱다고 뭐 어깨도 이렇게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북측에서 접대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그 전시관 뉴스에서 전문가에게 좀 들어봤거든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원이라고 할 때 북한에서는 일단 접대원이라는 말은 아주
좀 품이 있는 말이고 오히려 저런 여성들한테 아가씨 이렇게 불렀다간 그건 모욕적인 말이 되니까 예. 우리하고는 좀 용어가 반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저런 이제 그 접대원들은 무슨 음악대학이나 이제 민영원단을 뽑을 때는 예술대학 뭐 이런 데서 뽑아오지만 저런 이제 처녀들은 관광대학 또는 상업대학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지금 관광대학, 상업대학의 한 1학년 학생 정도 되는 예. 2학년, 3학년 그런 학생들로 뽑아오기 때문에 저렇게 신선하고 좀 이뻐 보입니다. 남북 행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북한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에 거기에 나가 있는 이제 접대원 하는 그런 안내원들도 이렇게 좀 좋은 성분의 출신의 이제 어린 18살 고 미만의 그런 접대원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 이제 상하이에서 만난 그런 접대원 동무는 본인이 이제 김일성 대학에서 이제 관광학부가 생겨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요거는 그 다른 접대원하고 조금 다르게 이거는 지금 금강산에 과거에 이제 우리 관광 갈 때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네. 지금 비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건 선전입니다. 북한은 뭐 평양 이 금강산이 평양 특별시 이 소속입니다. 네. 금강산 구역이 네. 그래서 평양시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네. 평양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남한 TV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선전으로 만든 겁니다. 연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 남한에서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도 대규모 미녀 응원단을 보냈던 것처럼 그렇죠. 모든 행사들을 어떻게 보면 체제 그렇죠. 선전의 예, 도구로 세대 사용을 선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접대원들 나가는 건 과거에 이제 금강산에 있던 그 안내하는 여자분들 보면은 이제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온정리 출신입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온정리는 강원도고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사투리가 그 평안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상봉 행사 준비에도 좀 유례적으로 협조적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이산가족 상봉 이제 1회차 상봉 일정은 종료가 됐습니다만 2회차 일정이 또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산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리고 좀 정부가 도와줘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산가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좀 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지껏 그 이산가족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북적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우리 정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소재 확인부터 해야 된다. 네. 이 국제적십사위원회에서 그 이 시민사업방법, 그 사람을 찾는 그 방법이 이제 국제적십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권장하는 게 있는데 우선 생사 소재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서신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봉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의사에 따른 재결합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국제적십사가 권유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0차 이 상봉행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지껏 한 가족도 상봉의 끝이 재결합인데 재결합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다시 만났다는 이런 그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산가족 상봉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벤트에 불과한 그런 상황으로 참 비인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무 박사님도 1차 상봉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지. 예, 그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뭐죠, 인도주의적 문제 하면 아주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잘 못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게 굶는 걸 해결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걸 큰 틀에서 인도적인 문제로 보고 어떤 당국 간의 어떤 정치라든가 군사적인 문제에서 좀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서 완전히 좀 분리를 해서 네. 인도적 지원도 열심히 들어가고 그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결국 북한에게 주는 당근이죠. 그런 당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끌어낼 수 있는, 사실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례화 문제, 뭐 생사 확인 문제 이게 북한이 사실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긴 기다림 끝에 짧은 만남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1회차 상봉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상봉은 이제 모레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2차 네. 상봉도 저희들이 상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님, 또 이상철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님 세 분 모시고 이산가족 1차 상봉 이 마지막 모습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뉴스 12시에 이어지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